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국가 재난안전제도를 어떻게 그 체계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좀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이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백지 내각을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신 그 장면인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걸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국무회의 조금 달랐다면서요. 뭐가 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국무회의가 열린 당일날 방송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주문사항을 수첩에 적는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고요. 네. 또 다음날 조간신문에도 그런 모습이 대체적으로 보였는데요. 네네.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네.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모두 각 발언에 대해서 1분씩 정도밖에는 발언하는데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할애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대부분 줄이고 그 장관들 중심으로 국무회의 위원들이 토론을 심도 있게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2시간 50분간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 좀 다른 면모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오늘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아주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첨언을 하는 정도. 예, 이렇게 해서 2시간 50분 동안 정말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다양하게 들은 겁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뭔가 대한민국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혁안도 준비하고 있고 곧 그 담화와 함께 국민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 전초전으로 오늘 국무위원들이 대체로 참석한 가운데 이 국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여론이 전 같지 않습니다. 집권당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1기 내각은 조금 강요들, 저희들이 볼 때는 강요들이 조금 소신과 전문성과 어떤 책임의식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지에서 시작해서 결국 새롭게 정부를 만들듯 조각 수준의 개각이 필요하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겠네요. 전면 교체를 해야 되고 네. 또 특이할 점은요.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정무적 판단까지 겸비한 장관들이 기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앞서서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세월호 참사 후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정말 뾰족한 수가 없다. 정말로 발가벗고 국민들에게 매질을 당하겠다는 그런 아주 처절한 통렬한 자기 반성 하에서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전면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정치인 장관들의 전면 배치를 요청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치인보다는 고시 출신의 행정관료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잖아요. 이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청와대 개편 인사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왜냐면요. 그동안에 검사 출신, 특히 법조인 출신을 중용을 했는데 민정비서관이라든지 공직기강 비서관 물론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 다 검사 출신으로 똑같이 또 채워졌거든요. 거기다 출신지가 경북 안동이라든지 경북 대부분이 또 TK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여당도 요구하는 전면적인 쇄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일단 국무총리가 먼저 지명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어서 후속 조각 수준의 개각이 이어질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까? 그 인선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무원들의 관피와 적폐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김영란법이 빨리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 얘기를 강도 높게 얘기했죠. 그 내용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대로죠? 네,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든 없든 네. 처벌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김영란법 참 오랜만에 듣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동안 좀 미뤄왔는데요. 자, 이정은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김영란법이었다가 정부와 의원들이 관련되면서 정원법 정도로 좀 수준이 낮아졌다. 그래서 다시 격상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구분을 해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네. 그 2011년에 내놨던 원안은 네. 그 받은 돈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네.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과 전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관료들의 뭐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점점 원안에서 후퇴하는 내용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논란이 되던 와중에 이제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보다는 조금 수위를 다시 높여서 정부가 다시 그 정부 법안으로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사실은 저는 정홍원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모든 정부 법안은 국무총리 이름으로 그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놓기 그렇죠. 때문에 꼭 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홍원법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만 그 차이는 뭐냐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당시 이렇게 네. 우리가 다시 수위를 높였다라고 굉장히 홍보를 했었던 법안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네. 여기는 직무와 관련된 경우 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만 네. 그런 그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된 경우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과잉 처벌이다. 공무원들만 더 심하게 처벌받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개입했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도통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손도 대지 않았었는데 국민들 요구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회와 손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고강도 부패 척결 방법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